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누가 저한테 야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칭찬 한 가지만 해봐라 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아마 이재명 후보의 솔직함을 꼽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반감을 얼마나 솔직하게 이재명 후보가 표현을 했었습니까? 최근에도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거침없이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무서울 정도죠. 있었으면 죽였을 거야. 눈앞에 있었으면. 근데 이분이 요즘 들어가지고 좀 약해지신 것 같아요. 하도 이제 대장동 사건, 그게 이제 큰 사건이라서 그런지 뭔지는 몰라도 계속해가지고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언제는 자기가 대장동을 설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언제는 유동규와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요즘 들어가지고 완전히 말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대장동과 관련돼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말을 바꾸는 거,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재명 후보의 또 다른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죄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한 법까지 만들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뿐만 아니라 연예인들 중에서도 음주운전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퇴출당합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퇴출이 돼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분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까?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애당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라는 거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짚어보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의 전과 그리고 또 동시에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이 바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게 뭡니까? 이미 이재명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인정도 했고 국민들한테 사과까지 했는데 뭔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재명이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진짜 사과를 한 게 아니고 그 해명조차도 사실상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선 일단 첫 번째로 논란이 됐던 게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이었던 박진영 씨입니다. 음주운전 논란이 터지고 난 다음에 박진영 씨가 다음 같은 글을 올려놨는데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을 써놨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음주운전을 한 것 자체가 서민의 고뇌가 담겨 있는 거래요. 힘든 하루를 마치고 소주 한잔하고픈 유혹과 몇만 원의 대리비도 아끼고 싶은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리고 이거를 뭐랑 엮어갑니까? 이재명 후보의 서민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엮어갑니다. 세상 천지에 누가 음주운전을 하고 난 뒤에 야 내가 대리비가 아까워가지고 음주운전 한 거야 여기서 니는 왜 서민의 마음을 모르냐 이따위 소리를 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선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억울하대요. 언론들이 짜집기를 한 거래요. 저게 지금 이재명 측이 서민을 바라보는 관점인 겁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서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짜로 서민의 애달픈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허물을 감추기 위한 방패막이 이게 저 사람들한테 서민입니다. 그때만 그랬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뭘 하는 거예요?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 이거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서민 코스프레 그거 하는 거는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진작에 알고 계셨을 것이고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놀라운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범죄 경력 회보서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2002년도에 공무원 자격 사칭 벌금 150만 원이 있었고요. 2004년도에 보시게 되면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이죠. 벌금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저런 식으로 범죄 경력 회보서에 나오게 되는 내용은 벌금 100만 원이 넘었을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벌금 50만 원, 60만 원 이 정도의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음주운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걸린 게 아니라 여러 번 걸렸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 가지고 나오는 얘기가 뭐냐? 음주운전을 여러 번 걸렸거나 아니면은 심각한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15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가 음주운전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했던 재범이었기 때문에 벌금이 150만 원 정도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뒷받침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김부선 씨인데요. 김부선 씨가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 꽤 지났는데 술도 다 깼는데 돈 아깝게 뭐하러 대리기사를 부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번만 자기가 음주운전을 더 걸리면 면허 취소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상 두 번이나 이미 걸렸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한 얘기냐면은
음주운전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하긴 했지만 사실상 가짜 사과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음주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썼었는데요. 바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기는 음주운전 딱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이낙연도 마찬가지로 범죄 경력 공개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딱 한 번 음주운전 했던 것도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2005년도 딱 한 번밖에 안 했으니까 이낙연도 마찬가지로 범죄 경력 공개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딱 한 번 음주운전을 했던 것도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2005년도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 긴급히 현장으로 가던 중에 발생했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나 봐봐라 나는 음주운전 딱 한 번밖에 안 했다. 그런데 그 딱 한 번도 진짜로 음주운전을 했던 것이 아니라 비리와 관련된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가지고 서둘러 가느라 어쩔 수 없이 했던 정의로운 행동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해명을 할 때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2005년도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 긴급히 가느라 음주운전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그런데 범죄 경력 회보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뭡니까? 2005년도가 아니라 2004년도에요. 그때 벌금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둘 중에 한 가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범죄 경력 회보서 자체가 조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남아있는 건 뭡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 2005년도에 딱 한 번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2004년도에도 이미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아일보에서 다음 같은 단독 기사가 나왔죠. 이재명 후보가 음주운전 걸렸을 때 어느 정도였다라는 겁니까?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는 거죠. 2004년도입니다. 2005년도가 아니라.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음주운전 딱 한 번 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조차도 뭐라는 겁니까? 2005년도에 했었던 정의로운 행동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했던 겁니다. 이재명 본인 스스로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주변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이 다 그래요.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의 친형 이재선 씨의 녹취록이 이번에 공개가 됐죠. 거기에 누구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나옵니까? 유동규 씨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양대 음대 나와서 건축사무소 삐끼 하다가 분당에서 세계에 있는 리모델링 하다가 왔고 이재명 옆에는 전부 다 이런 사람만 있어요? 협박하고. 근데 문자 보니까 정 사랑합시다. 한양대 음대를 나왔고 리모델링 관련된 일을 했고 건축사무소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이 유씨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묘사하는 이재선 씨의 말이 뭐예요? 협박을 하는 사람이다. 사실상 조폭 같은 사람이다. 이게 지금 이재선 씨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정약회계사의 녹취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죠.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유동규가 사람 없는 곳에서 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김만배 씨와 정영학 씨를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놀랍게도 유동규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얼음이 담긴 통으로 정영학의 머리를 때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뺨을 때렸다 이것만 알려져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얼음통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거죠. 하도 저런 식으로 모멸적인 행동을 당하다 보니까 참다가 못 참아가지고 결국에 정영학 씨가 녹취를 결심하고 이번에 터트린 겁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유동규가 얼음통을 가지고 정영학 씨의 머리를 때리고 있었을 때 녹취를 하고 있다라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난 뒤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로 저렇게 우뚝 서가지고 모든 비리가 드러날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몰랐을 겁니다. 사필 규정인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참으로 기가 찹니다.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나 개인적으로 이렇게나 공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다른 데도 아니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 정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라고 하는 게 참으로 제가 기가 막힙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